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열정의 훈쌤입니다. 주말 잘 보냈나요? 우리 2학년 친구들 드디어 2학년의 마지막 시험을 다 치렀네요. 모두 고생 많았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3학년이 된다는 마음이 더 강해질 것 같고 그만큼 여러분의 부담도 더 커질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잘 해낼 수 있다는 믿음과 자신감을 가지고 있다면 부담감보다는 스스로에게 좀 더 집중을 할 수 있는 그런 마음가짐이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시험을 치르고 나서 선생님이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반성적 태도입니다. 여러분이 시험을 끝나고 나서 내가 지금까지 준비했던 이번 기말고사를 준비를 하면서 여러 가지 상황들에 대한 반성이 꼭 필요한데요. 좁게 보면은 이제 내가 쳤던 문제들, 그러니까 내가 수학2에서 어떤 문제들을 잘 몰랐는가 그런 걸 알고 가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겠죠. 수학2는 또 이제 수능 기본 과목이기도 하니까요. 그렇지만 이제 더 중요한 것은 내가 이번 수2 기말고사를 준비를 하면서 내가 세웠던 공부 전략이라던가 또는 나의 태도에 대한 그런 반성이 필요합니다.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내가 이제 하루에 총 7시간 공부할 것을 계획을 했다. 그러면 야자까지 포함해서 4시간은 학교에서 공부를 하고 2시간은 독서실에서 공부, 1시간은 집에서 마무리 공부를 하겠다. 뭐 이런 식으로 계획을 세우고 그 계획에 대해서 잘 실천을 했다 싶으면은 그런 점에 대해서 나한테 좀 더 가산점을 주고 스스로의 자존감을 높일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조금 더 발전해서 좀 8시간까지 시간을 만들 수도 있었겠다 싶으면은 다음 시간에 7시간에서 8시간 한번 늘려보기 위해서 어떤 전략을 사용해야 될까, 어디서 자투리 시간을 빼내야 될까, 이런 식으로 이제 반성적으로 생각을 할 수도 있겠죠. 또한 내가 수학2 또는 다른 과목들에서 이제 기말고사에 나올 수 있는 문제들을 예측을 했다. 그러면 그 예측에서 어느 부분은 맞아 떨어졌고 어느 부분은 맞아 떨어지지 않고 예상치 못한 문제가 나왔다. 이런 것을 생각을 하고 그러면 이 예상치 못한 문제는 내가 어떤 점을 간과한 것인가에 대한 반성, 그리고 다음에 이런 것들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는 어떤 전략을 사용해야 될까라는 것에 대한 반성, 그런 것들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물론 여러분이 잘하고 있겠지만 이런 것에 대해서 꼭 한번 생각해 보길 바랍니다. 그게 이제 여러분이 비록 공부뿐만 아니라 모든 원하고자 하는 것을 이루기 위해서 하는 모든 행동에 대한 좀 더 플러스가 되는 점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에게 말해주고 싶습니다. 네, 서론이 길었네요. 이제 지금부터 수2 기말고사 풀이 시작합니다. 네, 시험 문제 어땠나요? 자, 출제는 이제 2분 활용부터 저 부정적분까지는 이윤주 쌤께서 출제를 하셨고, 그리고 정적분부터 이제 적분 활용까지는 이제 제가 출제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출제한 문제들에 대한 출제 의도 같은 것도 이제 포함시켜서 풀이를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풀이는 총 2차 시에 걸쳐서 진행이 될 거고요. 차근차근 천천히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준비됐나요? 시작할게요. 1번 한번 보겠습니다. x가 0보다 크거나 같을 때 다음 부등식이 항상 성립하도록 하는 실수 k의 치수값을 구하시오. 이건 이제 굉장히 일반적인 문제가 되겠습니다. 이제 k를 한쪽 편에 놔두고 모든 식을 이항하도록 할게요. 그래서 k 넘어오고 나머지들은 전부 넘기겠습니다. k는 크거나 같다. 마이너스 x 세제곱 x제곱 없어지고요. 플러스 12x. 자, 여기서 좌변에 있는 식을 fx로 잡는 거죠. 그래서 y는 fx의 식을 구하기 위해서 f'x를 이제 구해봅니다. fx가 0이 되는 지점은 x가 플러스 마이너스 2인 지점이죠. 그러면 fx의 그래프는 최고 차항계수가 음수인 3참수니까 이렇게 생겼고요. 여기가 x는 마이너스 2, 여기가 x는 2가 되겠습니다.
x가 2보다 크거나 같은 지점부터 성립을 하는 거니까 0보다 크거나 같은 지점부터 성립을 하는 거니까 자 0,0을 지나죠. 2, 어디를 지난지 한번 확인할게요. 여기 2를 넣어줘야겠죠. 그래서 2, 마이너스 8 플러스 24니까 16이죠. 자 그렇다면 우리가 원하는 그래프는 이런 그래프 y는 fx 그래프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y는 k와 비교를 하는 거니까 y는 k가 항상 더 크거나 같아야 되겠죠. 그렇기 위해서 k는 16보다는 항상 크거나 같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가능한 k의 최소값은 네 16이 되겠죠. 좋습니다. 넘어갈게요. 2번 보도록 하죠. 점 A를 출발하여 수직선을 움직이는 점 P가 있다. 그런데 보다시피 A가 원점에서 출발하는 게 아니라 10이라는 점에서 이제 출발을 하고요. P가 시각 T에서의 속도 VT를 주었습니다. 그때 P는 B 마이너스 20이라는 지점을 두 번 지난다고 하네요. 그때 시간을 A, B라고 하자. A 더하기 B는. 그러면 일단 시각 T에서의 점 P의 위치를 구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위치를 XT로 할게요. XT는 처음 위치 10 더하기 0부터 T까지 이 P가 움직인 속도 변화량을 적분해 주면 되겠죠. 그래서 vs ds 뭐 이렇게 놓겠습니다. 그럼 10 플러스 인테그랄 0부터 t까지 3 뭐 s의 제곱 마이너스 10s 마이너스 1 ds 이렇게 둘 수 있겠죠. 10 플러스 바로 적분해서 t를 넣어준다고 생각하겠습니다. t의 세제곱 6t의 제곱 마이너스 t. 자 이게 t에서의 위치가 되겠어요. 그러면 마이너스 20을 두 번 지나는 그때의 시각을 구하는 거니까 마이너스 20이 t의 세제곱 마이너스 6t 제곱 마이너스 t 플러스 11 때의 t의 값을 찾죠. t의 세제곱 마이너스 6t의 제곱 마이너스 t 플러스 30은 0이 되는 t를 찾습니다. 조립제법을 써보죠. 1 마이너스 6 마이너스 1 30. 이제 30의 약수를 한번 넣어보는데 뭐 1은 안 될 것 같으니까 3 정도 넣어보죠. 3 올라가면 마이너스 3이고 마이너스 9 마이너스 10 마이너스 30 0. 네 좋게 잘 됐네요. 2, 5에 마이너스는 여기 붙여주면 되겠네요. 그럼 가능한 t의 값은 t가 3 또는 5 또는 마이너스 2가 되겠죠. 그러면 t는 시각이라서 0보다 크거나 같다는 조건이 붙었습니다. 그렇다면 구하고자 하는 a, b는 3, 5가 되겠어요. 뭐 자리는 바뀔 수도 있겠지만 더하는 거니까 8이 되겠습니다. 자 2번 넘어갈게요. 네 3번 한번 볼게요. 다음 함수 fx가 모든 실수 x에 대하여 f-x가 마이너스 fx다. 보자마자 말해줘야겠죠. fx는 기함수다. 그리고 인테그랄 마이너스 2에서 2까지 이 적분 구간에 좀 주목할 필요가 있겠네요. 다음 식이 24일 때 f1을 구하라. 마이너스 a에서 a까지 적분하는 구간 그리고 기함수 우함수에 대한 주제 명확하죠. 인테그랄 마이너스 a부터 a까지 gx dx 생각했을 때 얘가 기함수라면 0이 되겠고요. 마이너스 a부터 a까지 hx dx가 이 hx가 우함수였다면 이에 인테그랄 0부터 a까지 hx dx로 계산을 한다. 이런 것들은 이제 가장 기본적인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 다음 같은 식들을 한번 보죠. fx가 기함수이기 때문에 f'x는 차수 하나씩 떨어지니까 우함수가 되겠고요. x 세제곱의 f'x는 우함수에다가 홀수 차수만큼 차수가 플러스 3씩 올라가잖아요. 그럼 이거는 기함수가 되겠죠. x f'x도 역시 우함수의 차수 1만큼 올라가니까 기함수가 될 겁니다. 자 그렇다면 다음 같은 식을 뭐 x 세제곱에 f'x 플러스 마이너스 2부터 2까지 dx 나눠 생각할 수 있겠어요. 네
마이너스 3의 x에 f 프라임 x dx 마이너스 2부터 2까지 플러스 인테그럴 마이너스 2부터 2까지 네, 3 빼내고 f 프라임 x dx 이렇게 바꿀 수 있겠고, 그럼 이거 0, 요거 네 0 이렇게 쓸 수 있겠으니까 결국 다음 식을 고쳐주면 되겠죠. 그러면은 3의 f 이것도 이제 인테그랄 0부터 2까지 2의 f 프라임 x dx로 바꿀 수 있습니다. 왜냐면 우함수기 때문에. 그러면 결국 3 곱하기 2의 f2 빼기 f0은 24다 이렇게 쓸 수 있겠네요. 그럼 여기서 네 6, 4, 24 나눠주고요. 우리가 기함수라면은 원점 대칭이기 때문에 당연히 f0은 0입니다. 또는 이 식의 x는 0을 대입을 해주면 f0은 0을 유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값은 0이겠고 결과적으로 f2가 4가 되는 것을 알 수 있겠네요. 그래서 답은 네 4번입니다. 네, 쉽죠? 넘어갈게요. 4번 한번 보겠습니다. 다음 수 fx의 부정적분 라지 fx가 다음 조건을 만족시킨다. 가나 조건이 나와있고 f1을 구하라. 선생님이 줄곧 얘기했듯이 f의 함수값을 묻는 문제는 fx식을 밝히는 출제 의도를 가지고 있다. 그러면 다음 식을 좀 살펴보자. 일단 이 나의 f2의 값을 사용하기 위해서 x2를 한번 넣어보죠. 그러면 f2는 2f2 마이너스 32가 되죠. 얘가 6이었습니다. 그러면은 2로 나눠주면 3은 f2 빼기 16이다. f2는 19가 되겠구나. f의 함수값을 하나 알아냈다. 그리고 이제 fx의 구체적인 식을 알아내고 싶은데, 그러면 f' 알면 굉장히 좋다. 그래서 가에서 좌우변을 양변 미분한다. 그러면 이 f'x가 라지 f'x가 fx가 되는 것을 사용할 수 있겠죠. 자, 양변 미분하면 f'x는 곱의 미분 x 미분하고 더하기 x의 f'x 마이너스 2x 내제곱 미분하면 8x 세제곱이더라. 그럼 여기서 이제 얘가 fx니까 이 fx끼리 지어낼 수 있겠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x f'x는 8x 세제곱이더라. 그러면 f'x는 8x 제곱이다. 여기서 f' 알면 f를 알 수 있다. 그래서 fx는 부정적분을 통해서 3분의 8의 x 세제곱에 플러스 c의 꼴이 되겠고요. c는 f2가 19라는 것을 통해서 구할 수 있겠네요. f2는 3분의 88, 64 플러스 c가 되겠죠. 이거는 계산해주면 되는데 조금 귀찮긴 하지만 뭐 그리 어렵진 않습니다. 57이고요. 19에 3 곱하면 이제 3분의 57에서 3분의 64를 빼주면 되겠죠. 64에서 57 빼주면 7 마이너스 7이죠. 빼주면 네, 그럼 c는 마이너스 3분의 7이 되겠다. 자, 이렇게 구해지면 이제 fx 구했으니까 f2는 수월하죠. f2가 아니라 f1을 구하는 거죠. f1은 수월하죠. f1은 3분의 8 더하기 c 마이너스 3분의 7 답은 3분의 1이더라. 네, 5번이죠. 좋습니다. 넘어갈게요. 5번 한번 보겠습니다. 점 마이너스 1, k에서 이 곡선에 서로 다른 세 개의 접선을 그을 수 있을 때 다음 중 실수 k가 될 수 없는 것은 이렇게 물었는데요. 일단 서로 다른 세 개의 접선을 그을 수 있다. 그럼 접선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봐야겠고, 얘를 뭐 fx라고 하면 fx에서의 접선 마이너스 1, k에서 그은 접선을 생각할 수 있겠죠. 얘는 이 곡선 밖의 점이라고 할 수 있으니까 우리가 1학기 때 충분히 사용했던 접선에 대한 식을 쓸 수 있겠습니다. 네, y는 f't에 x-t에 플러스 ft에다가 이제 마이너스 1, k를 대입을 해서 이제 적용을 하는 그런 방법입니다. 자, 바로 계산할게요. 자, y는 네, 3t 제곱 마이너스 3에 x-t에 플러스 t의 세제곱 마이너스 3t가 되겠습니다. 이 식을 마이너스 1, k를 대입을 하긴 해야 되는데 한번 정리를 해주죠. 3t의 제곱 마이너스 3의 x에 곱해주면 마이너스 3t의 세제곱 나올 거니까
마이너스 2t의 세제곱 플러스 3t가 마이너스 3t는 없어지죠. 그래서 다음과 같이 정리가 되겠고 마이너스 1,k를 대입을 합니다. k는 네, 마이너스 3t 제곱 플러스 3 마이너스 2t 세제곱 이렇게 되는데 얘가 우리가 이런 접선이 몇 개가 있어야 된다고 했어요. 접선이 3개가 있어야 된다면은 이 t라는 접점이 3개가 있어야 되겠고 그렇다면 이 t에 관련된 식을 적당히 gt라고 잡아준다면 y는 gt와 y는 k의 이제 교점이 3개가 된다는 조건을 사용해서 문제를 풀면 되겠습니다. 결국에는 이제 방정식으로 돌아온 거예요. 자, 그러면 gt 한번 정리해서 적어주면 최고차항이 세제곱이죠. 마이너스 2t 세제곱 마이너스 3t 제곱 플러스 3이고요. 그래프를 그리기 위해서 g't 구해보면 다음과 같고요. 0이 될 때 값은 0 또는 t가 마이너스 1일 때입니다. 최고차의 개수가 음수인 3차 함수이기 때문에 gt의 그래프는 다음과 같이 생겼겠습니다. 자, 그러면 0의 값이 여기가 t가 0이 되겠죠. 여기가 t가 마이너스 1이 될 겁니다. 자, 그러면 함수값을 구해보자. 0, gt 여기 넣어야겠죠. 0,3 지나고요. 마이너스 1, 어디 지나죠? 2, 마이너스 3 플러스 3이니까 마이너스 1,2를 지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결국 우리가 접선이 3개가 되려면 y는 k가 이렇게 그려져야겠고 k의 범위는 이 y 값의 사이의 범위 2에서 3까지가 됨을 알 수 있겠네요. 그때 k 값이 될 수 없는 것은 이 범위 밖에 있는 것이겠고 네, 2보다 작은 게 보이네요. 6분의 11은 2가 안 되는 거죠. 1점 얼마죠? 네, 그렇기 때문에 답은 1번입니다. 네, 쉽죠? 넘어갈게요. 6번 한번 보겠습니다. 수직선 위를 움직이는 점 P의 시각 T에서의 위치가 다음과 같다. P의 가속도가 1일 때 P의 위치는 10이다. K를 구하라. 우리가 적당한 조건을 하나 준 거예요. P의 가속도가 2일 때 P의 위치가 10이다 라는 조건 하나, 그리고 구하고자 하는 미정계수 K 하나. 그렇다면 당연히 K를 구할 수 있는 구조가 되겠죠. 자, X를 한번 미분하겠습니다. X'은 네, VT라고 할 수 있겠죠. 마이너스 T의 제곱 플러스 6T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V'T를 가속도 AT라고 할 수 있겠죠. 마이너스 2T 플러스 6입니다. 그러면 이 가속도가 결국 2일 때의 시간이 궁금한 거니까 2일 때 시간은 4는 2T가 되겠고 T는 2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결국 이제 2에서의 점 P의 위치가 10이라고 했죠. 그러면 X에 2를 넣은 값이 결국 10이 된다는 게 되겠고요. 마이너스 3분의 8 플러스 4, 3, 12 플러스 K가 10이 된다는 겁니다. 계산을 해보면요. 네, 3분의 8 빼기 2가 K가 되는 거죠. 다 넘겨버리면 K가 이제 3분의 2인 걸 알 수 있겠습니다. 답은 2번이 되겠죠. 네, 굉장히 쉬웠습니다. 넘어갈게요. 자, 7번 보겠습니다. 자,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이차함수 굉장히 좋은 조건이죠. 이차함수 fx가 다음 조건을 만족한다, 가나다 조건을 줬을 때 라지 fx는 fx의 부정적분이 있네요. 이 감소하는 구간의 길이는 이렇게 물었습니다. 일단 조건들을 한번 적용을 해 보겠습니다. f0은 마이너스 3이니까 이거는 상수항이 주어진 거죠. 그리고 f-x가 fx다. 요거는 네, 우함수 조건이 주어진 거죠. 자, 그러면 fx를 설정할 수 있는데요. 최고차의 개수를 a라고 한다면 ax의 제곱에 마이너스 3의 꼴이겠구나. 이 가나를 통해서 알 수 있겠습니다. 그럼 다 조건을 통해서 이제 적당히 a를 구할 수 있는 식이 만들어지겠네요. 자, 일단 f'x를 생각해 보면 f'x는 f에 한번 미분해 보면 f'x는 2ax잖아요. 그럼 f의 2ax가 되겠고 요거는 fx의 x 자리에 2ax를 넣는 겁니다. 이렇게 쓸 수 있겠네요. 그러면 네, 4a의 세제곱 x 제곱에 빼기 3 이렇게 되겠습니다. f'의 fx는 이제 명백히 다른데요.
f'의 x 자리에 ax 제곱 마이너스 3을 넣는다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2a에 ax 제곱 마이너스 3이 되겠죠. 그러면 2a 제곱 x 제곱에 마이너스 6a가 되겠습니다. 그럼 우리가 이제 계수 비교법을 통해서 4a 세제곱이 2a 제곱이 돼야 되는 거, 그리고 마이너스 3이 마이너스 6a가 된다는 것을 알 수 있겠네요. 여기서 봤을 때 a가 플러스 2분의 1이면 되겠구나. 근데 여기서도 이제 이 앞에 식에서도 알 수 있는 게 a가 0이 아니라면 약분하면 a는 2분의 1이 나오는 걸 확인할 수 있겠죠. 그래서 두 식이 다 맞아 떨어지더라. 그러면 fx 구했네요. fx는 a가 2분의 1이었으니까 2분의 1의 x 제곱에 마이너스 3입니다. 그럼 라지 fx는 인테그랄 2분의 1 x 제곱 마이너스 3의 dx더라. 근데 이게 감소하는 구간의 길이라 했으니까 f'x가 0보다 작은 x의 구간의 길이를 구하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결국 2분의 1x 제곱에 마이너스 3이 0보다 작은 구간, x 제곱이 6보다 작은 구간, x가 마이너스 루트 6에서 루트 6까지, 즉 이 구간의 길이는 2루트 6이 되겠죠. 뭐 복잡해 보이지만 그냥 계산 문제였습니다. 넘어갈게요. 8번 보겠습니다. 수직선 위로 움직이는 점 Q의 시각 T에서의 위치 X가 다음과 같다. Q가 움직이는 방향이 두 번 바뀌도록 하는 정수 K의 값은, 움직이는 방향을 결정하는 것은 뭐였죠? 속도였습니다. 그럼 VT의 부호가 방향이 되었다. 움직이는 방향이 두 번 바뀐다는 것은 VT의 부호가 두 번 바뀌면 된다. 그럼 VT를 주사하자. VT는 X'이었고요. T의 제곱 플러스 4KT의 플러스 2의 K 플러스 3입니다. 그러면은 VT의 부호가 두 번 바뀐다. 그래프를 한번 그려보자. T축에 대해서 이차함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부호가 바뀐다는 것은 플러스일 때는 양의 방향 운동, 마이너스일 때는 음의 방향 운동, 플러스일 때는 또 양의 방향 운동. 그럼 부호가 여기서 두 번 바뀌게 되겠죠. 그런데 우리가 간과하면 안 되는 게 t의 값의 범위가 있습니다. t가 0보다 크거나 같은 데서 위치가 두 번 바뀌는 거죠. 그래서 자, 0의 위치를 잘 잡아줘야 돼요. 0부터는 여기가 이제 0이 되겠고, 양의 방향으로 움직이다가 중간 지점에 음의 방향으로 움직이다가 다시 양의 방향으로 움직이는 그런 상황이 이 Q가 움직이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자, Y는 VT 그래프가 다음 같은 꼴이 돼야 된다. 이건 우리가 1학년 때 관련된 문제들을 많이 다뤄봤습니다. 이런 경우는 한판 축을 고려하라고 했죠. 한판 축 구호, 함수값, 판별식, 그리고 축의 위치를 고려하라고 했는데요. 함수값은 우리가 따져볼 수 있는 게 당연히 F0의 함수값이죠. F0은 0보다 크다. 판별식은 D가 0보다 커야지 두 개의 실근을 가지겠죠. 축의 위치를 한번 고려해보면, 자, 이 축의 위치가 마이너스 2분의 B 하면 X가 마이너스 2K가 되겠죠. 그러면 마이너스 2K가 0보다 크다. 이렇게 세 가지를 따져주면 되겠습니다. F는 우리가 알다시피 VT이기 때문에 얘를 V로 바꾸겠습니다. 그럼 결국 V0은 계산해주면 2의 K 플러스 3이고 이게 0보다 커야 된다. K는 마이너스 3보다 크다. 첫 번째. 두 번째, 판별식 D가 0보다 크다. D는 바로 계산해 줄게요. 4K의 4분의 D를 계산할 겁니다. 4K의 제곱에 마이너스 2K 플러스 3. 얘가 0보다 크다. 자, 이거 한번 계산해 줘야겠네요. 4K 제곱 마이너스 K 마이너스 6은 0보다 크다. 인수분해 필요하겠습니다. 2 3 하면 6, 4니까 되네요. 마이너스 여기 붙여주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2번에서 K 범위는 K가 2분의 3보다는 크거나 K가 마이너스 1보다 작은 범위면 되겠구나. 자, 세 번째, 축의 위치 마이너스 2K 0보다 크면 K는 0보다 작다. 그러면 K가 0보다 작은 범위에서 생각해주면 되니까 얘를 지워내고 얘랑 얘의 1, 2, 3의 공통 범위를 구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보면 K가 마이너스 3보다 크고 마이너스 1보다 작은 범위가 공통 범위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범위 내에서 정수 K는 하나밖에 없네요. 마이너스 2가 답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넘어가겠습니다. 자, 9번부터 한번 볼게요. 9번부터 이제 슬슬 조금씩 어려지죠.
두 곡선이 있는데 이 곡선을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를 y는 ax x의 마이너스 2, 이 2차 함수로 이등분이 된다고 한다. 그때 a 값을 구하시오. 자, 그러면 우리가 도형의 넓이에 관련된 문제는 선생님이 항상 그림을 그려봐야 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곡선을 한번 그려보죠. y는 마이너스 x 4제곱 플러스 8x는 일단 x로 한번 묶어내면 마이너스 x 세제곱 플러스 8이죠. 일단 이 그래프를 생각해보면 x는 0이 근이고 또 여기서 x는 2를 지나는 걸 알 수 있겠고요. 얘를 우리가 사실 인수분해하는 것도 배웠죠. 마이너스 x 세제곱 마이너스 8이고 얘는 마이너스에 x 마이너스 2 x제곱 플러스 뭐 2x 플러스 4 이런 식으로 인수분해 되니까 결과적으로는 여기서 두 헉은 x는 2에서 근을 가지는, 그러니까 이제 근이 0과 2를 근으로 가지고 두 허근을 근으로 가지는 그런 형태가 되는 그래프인 것을 알 수 있겠습니다. 자, 두 실근과 두 허근을 가지는 4차함수의 꼴인데요. 최고차의 수가 음수죠. 네, 0이고 여기 2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아래로 블록한 그래프의 모양이고 적당히 찌그러지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래프를 생각해보면 뭐 이런 형태의 그래프가 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얘가 y는 마이너스 x 4제곱 플러스 8x. 자, 그 다음에 이제 y는 x 4제곱 마이너스 2x 세제곱인데요. 이건 이제 x 세제곱으로 묶어내면 x 마이너스니까 이제 x는 0에서 중근을 가지고 x는 2에서 3중근을 가지는 거죠. 네, 3중근을 가지고 x는 2에서 또 하나의 실근을 가지고 최고차의 수가 양수기 때문에 이제 아래로 블록한 형태의 그래프가 되어 있습니다. 정확히 그래프를 그려보자면 이제 이 0에서 3중근을 가지는 이런 형태고 2에서 또 근을 가지는 얘가 y는 x 4제곱 마이너스 2x 세제곱의 그래프입니다. 그러면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는 이 부분이 되겠어요. 이 부분이 되겠는데 여기를 2등분을 한다라고 했고 a 값이 뭐 음수라고 또 주어졌으니까 그래프를 한번 그려보자면 적당히 이런 식으로 그림을 그릴 수 있겠죠. 얘가 y는 ax x-2라고 할 수 있겠죠. 명확히 0과 2를 근으로 가지는 이차함수이기 때문이죠. 자, 그럼 우리는 이제 이런 형태에서 명확히 알 수 있는 거는 이 전체 넓이는 알 수 있잖아요. 이 둘러싸인 부분의 전체 넓이. 그 넓이를 먼저 구하고 이 넓이든 구하고 싶은 넓이를 a에 관해서 표현할 수 있겠고, 그러면 a에 관한 식이 하나 만들어질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를 한번 구해볼게요. 인테그랄 0부터 2까지 적분해주면 되겠고요. 이제 이 남색 그래프가 위에 있기 때문에 이 남색에서 초록색 그래프를 빼주면 되겠습니다. 자, 이 부분은 계산은 사실 여러분의 몫이긴 한데 쌤이 빠르게 계산해 주겠습니다. 0부터 2까지 마이너스 x 4제곱에 x 4제곱 또 빼주니까 2x 4제곱 플러스 2x 세제곱에 플러스 8x dx. 자, 계산하자. 마이너스 5분의 2의 x 5제곱에 플러스 2분의 1의 x 4제곱 플러스 4x 제곱이고 0부터 2까지다. 자, 마이너스 5분의 32 곱하기 64 16 2로 나눠주면 8 4, 4, 16. 요거는 24고요 5 곱하기 24는 네 120이죠 120에서 64를 빼주면 5분의 56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5분의 56이 전체 넓이가 되겠다. 그럼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거는 어떤 부분, 그냥 뭐 적당히 중간 부분을 구하면 되겠고 여러분이 구하고 싶은 거 구하십시오. 쌤은 0이 구하겠습니다. 그래서 똑같이 인테그랄 0에서 2까지 마이너스 x 4제곱에 플러스 8x에다가 빼기 ax의 제곱 플러스 2ax dx를 계산하자. 자, 이것도 이제 좀 편의에 따라서 계산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부정적분 계산해주면 분의 1x 5제곱 플러스 4x 제곱 마이너스 3분의 1 ax 세제곱에 플러스 ax 제곱. 네, 그냥 계산입니다. 마이너스 5분의 32 플러스 16 3분의 8a 되겠네요. 플러스 4a. 자, 요거 계산해주면 5분의 16 곱하기 5는 80이죠. 5분의 48입니다. 80 빼기 32 플러스 3분의 4a 이렇게 되겠네요. 근데 이 값이 얼마냐면 이 초록색 부분의 넓이였어요. 근데 전체 넓이의 반이라고 했으니까 2등분 된다고 했으니까 반이겠죠. 그러면 5분의 56의 절반인 5분의 28이 되겠더라. 그럼 여기서 이제 계산을 할 수 있겠습니다. 3분의 4a가 5분의 마이너스 20 5분의 마이너스 20은 5분의 마이너스 4. 여기서 a는
5분의 마이너스 20은 네, 마이너스 4. 그래서 여기서 a는 마이너스 3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구하고자 하는 a 값은 네, 3번이 되겠죠. 자, 넘어갈게요. 이런 문제 같은 경우는 이제 결국 적분을 어떻게 계산하고 적분을 통해서 넓이를 구할 수 있는가에 대한 명확한 출제 의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10번 볼게요. 3차함수 y는 fx 그래프와 1차함수 gx의 그래프가 그림과 같다. 그리고 세 점에서 만난다. a, b, c. 그때 굉장히 일반적이고 유명한 조건이죠. fx와 gx로 둘러싸인 두 부분의 넓이가 서로 같다. 그때 다음을 구하라. 인테그랄 2에서 4까지 fx 플러스 2gx dx. 이것도 이제 부교재에 관련된 내용이 있었는데요. 자, 보면 직선과 곡선 또는 곡선과 곡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가 같다라는 거는 굉장히 일반적인 조건이죠. 네, A라는 점이 2,4니까 여기 2, C가 4,7니까 여기 4. 네, 점을 표시를 해줄게요. 그러면 인테그랄 2부터 4까지 fx 빼기 gx의 dx도 0이 되더라. 이런 사실을 알 수 있죠. 그러면 구하고자 하는 게 2에서 4까지 fx에 플러스 2 gx dx고요. 우리가 넓이를 구하기에 조금 더 좋은 게 뭐냐면 직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는 우리가 다각형의 넓이를 구하는 것이니까 좀 더 구하기 쉽단 말이죠. 그럼 우리가 gx로 표현을 하는 게 좋을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드는데 다음 식을 어떻게 이용할 것인가를 생각을 해보면 결과적으로는 인테그랄 2에서 4까지 뭐 gx 빼기 그러니까 마이너스 fx 인테그랄 2에서 4까지 마이너스 fx 플러스 gx dx도 물론 0이란 말이죠. 그러면 이 0을 이 식에다가 몇 번을 더해주더라도 0이잖아요. 0이니까 등식이 유지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2에서 4까지 무슨 말이냐면 fx 더하기 2gx dx에다가 이 0이라는 값을 두 번 더해주자고. 이런 식으로 2에서 4까지 fx 플러스 2gx dx에다가 이거 두 번 더하면 2에서 한 번만 더 해도 되겠네요. 한 번만 더 해주자. 우리가 결국 gx로 표현하는 게 목표였으니까 그럼 마이너스 fx gx dx를 더해줘도 같을 것이다. 그러면 이건 계산이 되면 2에서 4까지 3gx dx가 될 것이고 fx로 돼 있는 것을 제거를 하고 gx로만 알 수 있겠고 2에서 4까지 gx dx는 우리가 충분히 알 수 있는 게 어디예요? 네, 이 직선과 x는 2, x는 4로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죠. 네, 이런 다각형 사다리꼴의 넓이가 되는 거죠. 그러면 넓이 금방 구할 수 있죠? 이거 4, 이거 7이니까. 그러면 요 넓이는 사다리꼴의 넓이 2분의 1에 2 곱하기 4 플러스 7 11이더라. 그러면 얘가 11인 거니까 구하고자 하는 값은 33이 되겠더라. 네, 이렇게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겠습니다. 네, 생각보다 간단한 문제죠. 넘어갈게요. 11번 보겠습니다. 최고차의 계수가 1인 3참수 fx가 다음 조건을 만족한다. f0이 5다. 와, 이 조건 되게 좋죠? 3참수니까 최고차의 계수 1이잖아요. x세제곱 ax제곱 플러스 bx에 플러스 5다. 이렇게 세팅을 할 수 있겠더라. 필요에 따라서 일단 이렇게 생각하고 나를 보겠습니다. 실수 전체 집합에서 연속의 어떤 함수 gx에 대하여 다음 식이 만족할 때 f1의 값을 구하시오. 자, 다음 식을 한번 보니까 요 식을 보니까 x와 적분 변수는 t인데 x와 t가 또 섞여 있는 또 다른 식이 들어 있잖아요. 이런 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양변을 미분하는 기제에서 굉장히 주의를 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왜냐면 x에 대한 미분이기 때문에 이 x를 굉장히 신경을 써줘야 된다고 했어요. 그래서 이 fs를 다음같이 다시 써보겠습니다. 이렇게 전개를 먼저 해보는 거예요. x, gt, dt가 있을 거니까 x 빼내고 마이너스 1에서 x까지 네, gt, dt고 이제 나머지 애들은 바로 곱해서 마이너스 1부터 x까지 3 플러스 2t의 gt의 dt다. 이렇게 쓸 수 있겠죠. 자, 이렇게 나타냈을 때 이제 결국 주어진 식, 이 식은 미분을 x에 대해서 한다고 치면은 이 안에 거에다가 그냥 x를 대입한 식이 됐었죠. 네. 그리고 이 식 같은 경우는 얘가 하나의 함수를 인식해야 되기 때문에
곱의 미분으로 적용을 해야겠다. 그래서 양변을 x에 대해서 미분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f'x라고 표현할게요. 인테그랄 -1부터 x까지 곱의 미분으로 gt dt에 플러스 x의 곱의 미분 gx. 자, 그리고 얘 미분하면 3 플러스 2x의 gx가 되겠다. 자, 결과적으로 이 식을 조금만 더 정리를 해보면 얘 두 개를 좀 묶어낼 수 있겠어요. -1부터 x까지 gt dt에 플러스 x gx를 2x gx에 더해준다고 생각하면 3x gx고 그대로 묶어주면 3 플러스 3x의 gx가 되겠죠. 이것도 이제 3으로 묶어낼 수 있겠는데 얘는 그러면 3으로 묶어내면 x 플러스 1에 3 이렇게 묶어낼 수 있겠죠. 아, 봤을 때 보이나요? x에 마이너스 1을 대입한다는 것이 굉장히 좋을 것 같다. f의 마이너스 1은 0이 된다는 것을 알 수 있겠습니다. 아, 일단 조건 하나. 그리고 우리가 앞에서 a, b라는 미정계수를 잡을 수 있었는데 조건을 최소 2개는 뽑아내야겠다. 근데 또 다른 조건을 어디서 뽑아내는가를 생각했을 때 당연히 이 fx에 관한 조건을 뽑아낼 수 있는 거예요. 보이나요? 보이나요? 네. 아, 여기서 x는 마이너스 1을 대입을 한다면 f의 마이너스 1은 x 자리에 마이너스 1을 넣는 거죠. 그럼 적분구간이 마이너스 1부터 마이너스 1까지면 그 값은 다 0이 돼버린다. 그렇기 때문에 f-1은 2가 되더라. 그러면 우리가 f-1은 2, f'-1은 0이라는 두 개의 식을 뽑아냈으니까 이제 우리가 가에서 잡은 a, b를 구할 수 있는 조건이 충족이 되었다. 볼 수 있겠죠. f-1 계산해 볼게요. f-1은 2였고요. 마이너스를 넣어주면 마이너스 1 플러스 a 마이너스 b 플러스 5가 되겠죠. 여기서 a 마이너스 b는 넘어가면 마이너스 2가 되겠습니다. f'x도 계산해 볼 수 있겠는데요. 3x의 제곱에 플러스 2ax 플러스 b가 되겠고요. 마이너스 1을 넣은 값이 0이 돼야 되니까 f'-1은 0이고 마이너스를 넣어주면 3 마이너스 2a 플러스 b가 되겠습니다. 결과적으로 이 두 개의 식을 적용하면 되겠습니다. 더해줄 수도 있겠죠. 마이너스 2a 플러스 b가 마이너스 3이니까 이 두 식을 더해버리면 마이너스 a가 마이너스 5가 되고 a가 5가 되겠습니다. a가 5가 된다면 b는 따라서 7이 돼야겠네요. 구호가 구하는 것은 f1이죠. f1을 구하는 것은 a 플러스 b 플러스 6을 구하는 것이고 a 플러스 b 5, 7, 6 더하는 것 12 플러스 6이죠. 18이 되겠습니다. 답은 1번이죠. 네, 좋습니다. 자, 12번 한번 보겠습니다. 요까지만 풀고 나머지는 이제 다음 시간에 풀어줄게요. 요것만 좀 집중합시다. 자, fx를 한번 보면 이제 fx는 다음과 같고 이 역함수 gx를 잡아왔다. 그때 fx와 gx 그리고 x는 마이너스 x 마이너스 12로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를 구하시오. 우리가 넓이를 구하는 것에서는 반드시 그래프를 그려야 한다. 그러면 이 fx 그래프를 먼저 그려보자. f'x를 구해봐서 이제 fx가 어떻게 생겼는지 적당량 파악할 수 있는데요. 자, 미분을 해보면 다음이 되고요. 3으로 묶어내면 x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5가 되니까 보이나요? x 마이너스 2의 제곱에 플러스 1의 꼴이니까 얘는 항상 0보다 큰 함수더라. 그러면 이것은 우리가 증가 무조건 증가하고 0이 되는 구간 없으니까 순 증가하는 3차 함수의 꼴이겠다. 즉 이렇게 생긴 꼴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증가함수면 1대1 대응이고 그러면 역함수 존재죠. 그렇기 때문에 gx가 존재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 그래프를 한번 그려볼게요. 역함수까지 나왔다면 이제 y는 x는 이제 기본으로 쓰고 들어간다는 생각을 해야겠죠. 그래서 x축, y축을 모두 그려보겠습니다. 그래프의 모양은 이 순간적인 기울기가 제일 작은 지점이 이제 기울기가 3이잖아요. x가 1 때. 그러니까 이 x가 2일 때 이 순간이 이제 기울기가 3이 되는 그런 형태의 그래프를 fx로 생각해서 그림을 그려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 fx가 0, 마이너스 12를 지나죠.
0, 마이너스 12를 지나고 2, 어디를 지나는지 한번 보면 F2를 한번 계산해 보죠. 그러면 8 마이너스 24 플러스 30 마이너스 10이죠. 그럼 요거 6이고 14 마이너스니까 2, 2를 지나겠습니다. 그러면 2, 2는 여기 2 여기 2, 2 좀 잡아주죠. 그럼 그래프를 한번 그려보면 뭐 적당히 모양이 좀 예쁘게 그려주죠. 자, 이렇게 생긴 그래프가 이제 y는 fx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기가 마침 또 2,2니까 y는 x 그래프를 그렸을 때 여기를 지나겠죠. 그리고 이제 생각을 해볼게. 2,2에서 순간적인 접선의 기울기가 얼마였어요? 여기 순간적인 접선의 기울기가 3이었어요. 그러면 y는 x 그래프는 이렇게 지날 거죠. 왜냐면 기울기가 1이고 여긴 기울기가 3이니까. 그래서 제 순간적인 기울기만 따져온 거예요. 그래서 그래프를 한번 그려보면 네, 모양이 조금 다른 것처럼 보일 수 있겠지만 이런 식으로 이제 y는 x가 지나는 것을 알 수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여기 한 점에서밖에 만날 수 없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역함수 그래프를 이제 모양에 따라서 그려볼 수 있겠죠. gx는 이제 fx가 0, 마이너스 12를 지나니까 gx는 마이너스 12,0을 당연히 지날 겁니다. 그래서 그래프를 이제 대칭 y는 x의 대칭이 되게 그래프를 그린다고 생각하면 뭐 적당히 네 이렇게 생긴 그래프가 네, y는 gx가 되겠습니다. 너무 정확하게 그릴 필요는 없어요. 네, 이 정도 그려주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y는 마이너스 x 마이너스 10이니까 기울기가 마이너스 1 그리고 y절편 10이니까 요 점을 지나는 직선이 이제 y는 마이너스 x 마이너스 12가 되겠습니다. 그럼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가 어떻게 되느냐? 요 부분의 넓이가 되겠죠. 자, 그러면 y는 x에 의해서 정확히 넓이가 2등분되고 있는 상황이니까 요 넓이 반만 구하는 게 굉장히 좋을 것이고 그리고 반만 구하려고 보니까 또 어디 부분만 구하면 좋겠어요? 요거는 이제 삼각형이니까 얘는 빼주고 얘만 구하면은 굉장히 좋을 것 같다. 그리고 알다시피 fx는 3차 함수이기 때문에 계산이 적분하게 용이할 것이다. 그래서 요 부분의 넓이를 a라고 하면 이 부분의 넓이를 구해서 a 곱하기 2를 해준 다음에 이 직각 이등변 삼각형 보이죠? 이 직각 이등변 삼각형의 넓이를 더해주자. 얘는 2분의 1 곱하기 12 곱하기 12가 될 것이니까. 그러면은 이게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목표고 a만 구하면 되겠다. 자, 그러면 a를 계산해보자. 요거는 y는 x와 이제 y는 fx가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인테그랄 요 만난 점이 2죠? 0부터 2까지 여기서 fx가 위에 있습니까? y는 x가 위에 있습니까? y는 x가 더 위에 있죠. fx는 이 남색 그래프니까. 그러면 x 빼기 fx의 dx 이제 바로 이렇게 계산해 주면 되겠어요. 자, 그러면 계산해 볼게요. 최고차항부터 적어주면 좋겠는데 인테그랄 0부터 2까지 마이너스 x 세제곱에 플러스 6x 제곱이고 마이너스 15x에 플러스 x니까 마이너스 14x죠. 그리고 플러스 12 dx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얘 계산은 뭐 여러분이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마이너스 4분의 1x 4제곱에 자 2x 세제곱에 7x 제곱 플러스 12x 0부터 2까지 넣어주겠습니다. 마이너스 4 8, 16, 4, 7, 28 플러스 24 여기 마이너스 4 이렇게 12 마이너스 4 8이네요. 그러면 a 값이 8이니까 8 곱하기 2에다가 2분의 1에 12 곱하기 12 16 더하기 72가 되겠고요. 88이 답이 되겠습니다. 간단하죠? 네. 그래서 이 역함수의 그래프가 있는 경우에 이제 y는 x를 이용해서 역함수와 fx가 둘러싸인 부분 넓이를 효과적으로 구할 수 있는가? 그게 이제 출제의 의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2,2라는 점을 바로 파악을 했다면 이 불필요한 식을 이제 파악하지 않아도 괜찮아요. 그러니까 x는 fx라는 이런 방정식을 구해서 조리제법을 쓰고 이 x가 2라는 이 방정식의 해를 이끌어내는 것보다는 이렇게 그래프로 파악하는 게 조금 더 시간을 절약할 수 있겠더라
라는 것도 이제 한번 체크해보고 넘어가면 좋은 부분인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오늘은 이제 이 12번까지 풀이를 하고 이제 마치도록 할게요. 여러분이 이제 다음 시간에 이제 13번부터 끝까지 풀어줄 건데 뭐 수투 중요하니까 요 문제 같은 거는 이제 한번 풀어보고 선생님이 수업의 첫 시간에 말했던 반성적 태도, 반성적 사고 부분도 주의 있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네, 모두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시간에 만나요.